이 불법 사설 서버에서는 게임 돈을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기왕 게임하는 거 나 열심히 해서 게임에서 돈 벌면 이거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몰리는데 이 안에 경마라든가 홀짝이라든가 이런 도박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오면 사실 그 게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도박을 하러 오는 거예요. 온 김에 이렇게 그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공식 서버에 있는 이 게임을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사설 서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이 게임 회사에서도 2014년 1월에 대대적인 게임 보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설 서버들이 많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걸 복사해서 열까 이걸 고민하다가 동업자한테 북한 해커 에릭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메신저나 이메일, 뭐 전화 이런 걸로 연락을 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뚫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해커들이 실제로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돈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해커들은 유명한 IT 기업의 위장 취업도 해야 되고 해킹도 해야 되고 피싱도 해야 되고 바쁘다, 이제는 바빠. 게임도 뚫어서 게임 핵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바쁘죠. 제일 못 사는데 네. 제일 바빠. 근데 아무튼 국내 대기업이 만든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거 뭐 정말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히트를 한 보안 프로그램이 이렇게 뚫릴 수가 있나요? 일반 해커겠습니까? 아, 아니겠죠, 당연히요. 북한 정부 공인 블랙 해커였습니다. 정부 공인 블랙. 북한에서 인정해준 해커도 아니고. 북한 정부가 인정해준 블랙 해커예요. 북한에서는 화이트 해커지. 북한 입장에서 화이트 오피셜 해커죠. 해커. 이게 일단은 에릭의 본명은 오성혁이라고 해요. 조선 능라도 무역총회사 능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능라도 정보센터. 이제 겉으로는 이제 무역회사인 척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또 대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39호실 직속 산하기관입니다. 본사는 평양에 있고 지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중국 IT의 메카라고 하는 항주 국경도시죠. 중국의 단동에 지사가 있는데 요가복을 만드는 그 회사의 남편이 이제 의뢰를 했어요. 이렇게 해달라. 대가로 이 남성은 북한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다른 은행 말고 이 은행으로 송금하라.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총 6번에 걸쳐가지고 2,380만 원을 이제 그 남성이 보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갔겠죠. 축구로 가는 거죠. 야,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심각해. 야, 이건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뭐, 이게 한 명이면 다행이겠지만 얼마나 많겠어. 더 이게 뭐 있을지 모르지. 100명, 의뢰한 사람이 1000명, 3000명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또 의뢰도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이제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 리니지라는 게임 회사가 보통 회사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엄청나게 히트를 하는 회사고 기술력도 있는데 이런 걸 막 뚫어버린다는 건 사실 좀 전방위잖아요. 남의 비트코인부터 게임 회사까지 뚫고 있으니. 네. 근데 무서운 건 이 게임 핵을 북한 해커들이 개발을 하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고 그걸 이제 찾아다니고 구매해서 이제 사는데 알고 보면 그게 북한 해커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준 게 뭐냐면 주차 프로그램이에요. 아파트 주차 관리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파트 주차 관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계약을 해갖고 돈 벌고 주차 관리 프로그램. 대박이다. 그거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다 북한이 해주고요. 와, 여기 얘네들은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팔면서 돈 벌고 그걸 공작금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북한 해커는 아닙니다만 어떤 그 해커 하나가 어이가 없어.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해킹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인터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카를 봤어요. 어머머머머머.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와. 끔찍하네요, 이거. 최근에 이제 그 스파이 이야기도 저도 들으면서 떠오른 이제 사건이 있는데 최근에 그 네덜란드에서 17살의 학생 2명이 갑자기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혐의가 뭐였냐면 간첩 활동이었어요. 근데 17살인 학생들이 자기들도 이제 당황한 거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러 해커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소액 알바,
뭐 혹은 뭐 고수익 알바 이런 것들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르고 그냥 어떤 가방을 들고 특정 지역에 돌아다니라 이런 미션을 받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돈을 받고 이렇게 끝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실제로 해킹 장비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로 어떤 그 10대, 20대 사람들을 특히 타겟으로 하는데 어떤 가방을 들고 경찰서에 갔더니 그 안에 폭탄이 있었다라고 혹은 폭탄을 개발하는 것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으로 고수익 뭐 알바다 이런 식으로 꿰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간첩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